자, 저번 챕터에 이어서 이번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전 강의에서는 21선 매매 기법이 무엇인가, 또 21선 매매 기법을 왜 첫 강의로 하는가, 또 10억 부자 분들이 왜 21선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는가 해서 기본적인 부분, 서론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1선 매매 기법으로 시장의 상단과 하단을 예측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 차트가 있는데, 코스피 차트로 21선이 돌파 마감했던 이 시점, 레버리지 투자도 가능합니다. 레버리지, 코덱스 200, 레버리지 이런 걸로 매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때 21선 돌파하고 매수하고요. 또 이탈 마감할 때 매도 나오고 다시 재돌파 마감 나왔다가 매도했다가 코로나 터졌죠. 그리고 돌파 마감 나올 때 매수. 그리고 3100 정도 구간에 매도가 가능했다. 즉 증시를 예측한다 치고 여러가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차트보다 정확한 게 없다.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차트를 알게 되면 21선 매매 기법을 분명 활용하는 방법은 알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라는 게 이때처럼 이렇게 이탈했다가 돌파했다. 그럼 이때는 그냥 무조건 매도하고 손절하고 이것만 하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비율을 손흥민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손흥민이 드리블을 해서 오른쪽으로 제꼈다 왼쪽으로 제끼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또 그거를 눈으로 저희가 볼 수 있지만 저희 그걸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선수의 관점과 그걸 쳐다보는 관중의 관점은 다르거든요. 저희는 손흥민이 아니기 때문에 손흥민이 간단하게 공을 이렇게 드리블하면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거를 똑같이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다. 연습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연습만 하시면 간단하게 증시의 하단, 그리고 상단, 또 이탈할 때, 이게 코스피가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 굉장히 크게 낙폭을 키웠잖아요. 근데 저희가 21선 매매 기법을 기준으로 대응을 했다면 30%의 폭락장을 피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때 다시 매수했다면 적어도 이때까지 45%의 상승장을 누릴 수가 있었다. 합이 거의 80% 정도의 장을 저희가 누릴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최근에 시장 폭락에 대해서 많이들 예견을 못하지만 21선 매매 기법에 의하면 21선 라인만 놓고 보자면 이때 3100 정도 구간이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 마감했을 때 저희가 모두 매도를 했다면 하락을 모두 피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시장에 대해서 거시적인 펀더멘탈이 어떠니, 지금 모멘텀이 어떻게 돼 있니,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니 이런 거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라인만 대응할 줄 안다면 월봉 보고 코스피가 21선 이탈 마감했네? 그럼 매도하면 되지. 했더니 증시가 2500까지 밀리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영상과 혹은 뉴스 이런 거를 많이 접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 내용들이 이 차트만큼 솔직하고 정확한가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주식엔 정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가치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세계 최대 부호인 워렌 버핏이 있는가 하면 성장주 하나만으로 캐시우드 같은 경우 대박이 났었고요. 또 워렌 버핏이 무조건 가치주만 한다고 했지만 애플이라는 기업을 사면서 당시엔 성장주를 사면서 반전을 꾀했던 적이 있고, 원자재만 투자해가지고 원자재는 투자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고 했지만 이걸 투자해서 대박난 짐 로저스도 있고요. 제 각각입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단기 투자로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도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주식에 정답은 없어요. 거시적인 지표를 보고 시장이 이럴 것이다 예측하는 분도 있지만 저희는 차트로, 저희가 이런 석학이다 경제학자 이런 분들만큼의 뭔가 이렇게 자료라든지 어떻게 보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차트는 간단합니다. 차트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쉽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저희 이번 시간 실전 매매편 돌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선 매매 기법의 실전 테스트. 21선 매매 기법은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뒤에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실전으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아무거나 선별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지금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54개의 종목이 나오게끔 추출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기아차가 있고요. 두 번째 SK하이닉스가 있고 대한전선 등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형주에 해당하는 기아차 같은 걸 먼저 한번 볼게요. 자, 21선을 일본 기준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21선은 이 노란 라인입니다. 노란 라인이고 이게 돌파 마감이 언제 나오는가를 저희가 보는 게 중요해요. 21선이 돌파 마감이 나왔던 때가 이때죠. 이때 대략 72,000원대 정도 기아차가 21선 돌파가 나왔고 이때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할 때 이게 이탈 마감 나온 게 이때입니다. 즉 매도 포인트가 이때였다라는 거고 다시 지금 재매수 구간에 또 돌입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좀 더 긴 차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응하는 방법과 관점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차 앞으로도 말씀드릴 텐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인 추세적으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건 21선보다는 61선이에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때 매수를 했다면 매도 포인트가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3배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이 돼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가장 간단한 21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기준으로 보면 돌파 마감이 나왔던 시점이 이때 있고요. 또 이게 이탈 마감이 나왔다가 재돌파 마감 후 또 이때가 있고요. 또 이때 매수 나오고요. 매도 나오고요. 매수 나오고요. 라인 유지되다가 매도 나오고 매수 나오고 매도 나오고 매수 나오고 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2만원대 중반 부근에서 시작해가지고 9만원에 이르기까지 이 구간 상승폭을 저희가 다 노릴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대응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흐름만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앞서 봤던 게 이게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인데 1단위마다 매일매일 캔들이 찍히는 차트인 거죠. 매일매일 양봉이든 음봉이든 찍히는 그게 일봉인데 주봉은 주 단위로 찍히는 거예요. 그럼 주봉을 보시면 자 21선이 노란 라인이에요. 마찬가지로 돌파 마감이 언제 나오죠? 이때 나옵니다. 매수 들어갑니다. 자 이때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대략 한 돌파 마감이 34,000원 정도 돌파가 나옵니다. 매수 들어갑니다. 매수 들어가고 홀딩을 쭉 이어가는데 이탈하지 않아요. 계속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쭉쭉 오릅니다. 쭉쭉 올라오고 쭉쭉 더 가면서 이탈하지 않고 있다가 이탈 마감이 이때 딱 나와버리죠. 다시 돌파 마감이 또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탈 마감이 한번 나오면서 꺾였고요. 그러면 대략 2만대, 3만대 중반 매수했다가 2배 정도 매도 차익을 얻었다가 다시 돌파 마감 나오면서 재매수해서 또 지켜보다가 돌파 이탈 마감 나오면서 사실상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기간 동안 저희가 먹을 수 있는 폭은 2배에서 3배 정도다. 자, 자세한 포인트는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추세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또 월봉으로 봅니다. 자,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돌파 마감이 이때 나왔다가 이때 이탈 마감이 나온다. 역시 3만원대 중후반에 들어갔다가 8만원대 매도 포인트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전 포인트 같은 경우도 이때 돌파, 매도, 돌파, 그리고 매도 이렇게만 해도 대략 한 30% 차익 구간이 형성이 된다. 자, 역시 추세만 계속 봐주시면 좋겠고 SK하이닉스로 넘어갑니다. SK하이닉스 이게 돌파 마감이 나온 시점을 월봉으로 봅니다. 지금 월봉이요. 자, 월봉으로 봤을 때 돌파 마감이 나온다. 매수 들어갑니다. 이때가 대략 가격대가 4만원이 좀 안됩니다. 그리고 이탈 마감이 나온다. 언제 나오나요? 이때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 한 7만원 정도 구간 그러면 80% 이런 식으로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풀이 형성이 되죠. 자, 그리고 주봉으로 들어갑니다. 자, 21선 노란 라인입니다. 마찬가지로 21선이 돌파 마감 나왔던 시점 이때 매수를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매도 포인트는 이때입니다. 이탈 마감이 이때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봐도 대략 8만원대 들어가서
13만원대 먹고 나온다. 2배는 좀 안되지만 먹고 나오는 포인트가 형성이 되고요. 이때도 매수했다가 매도 포인트가 형성이 되죠. 일봉으로 볼까요? 자, 일본 같은 경우도 포인트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돌파 마감이 나왔다. 매수했다가 이탈 마감이 쭉 없죠. 이때 이탈 마감 나옵니다. 그러면 역시 7만원대, 8만원대 들어갔다가 13만원대 매도하고 나온다. 그리고 쭉쭉 보시면 이때 타이밍에 들어갔다. 10만원대 들어갔다 라고 치면 13만원 부근에 매도가 나온다. 21선 하나만 가지고 매수를 하면서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 보시면은 이제 여러가지 의문이 좀 생겨요. 이거를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추세만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HMM 하나 보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 21선이 역시 노란 라인이요. 여러 차례 이제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형성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매수 포인트로 잡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 가격대가 15,000원이었고요. 21선이 이탈하지 않으니까 쭉 가져가서 45,000원. 그럼 15,000원에 매수한 게 보시는 것처럼 몇 개월 만에, 수개월 만에 21선 하나 가지고 지금 3배 정도 먹고 나오게 됩니다. 그죠? 네. 보시면 되겠고, 주봉 라인으로도 21선 이때 돌파 마감이 나옵니다. 지금 라인이 가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돌파 마감이 나오고요. 대략 이 가격대가 5,000원입니다. 이게 매도 포인트 21선 이탈 언제 나오나요? 4만원에 나옵니다. 5,000원짜리를 4만원에 매도한다? 그럼 얼마죠? 8배 정도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선 매매 기법을 잘 익혀두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종목을 고르는 거는 이제 제가 대형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연습을 하시면서 중형주와 소형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좀 위험하다 싶으시면 대형주만으로도 이런 수익들이 종종 나온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만 계속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느끼셨을 거예요. 21선 매매 기법, 와 대단하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이 바닥에 무조건 집어낼 수 있을까? 고점에 매도하는 거는 좀 가능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때 매수하고 이때 매도하면 이거 손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조금 더 전 과거 차트로 보게 되면 이럴 때 매수했는데 이게 매도 나오면 이거 돈이 되는 기쁨 맞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매수, 매도 이런 포인트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나는 게 맞나? 라고 의구심이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자, 6번째 내용입니다. 21선 매매 기법을 계속 연구해야 하는 이유. 이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기법이에요. 보신 것처럼 그냥 월봉이든 주봉이든 상관없이요. 21선을 돌파 마감, 월봉 기준으로 HMM이 라인 돌파 마감 나온 게 이때 혹은 이때요. 그죠? 좀 확대해서 볼까요? 21선을 돌파 마감을 한 게 월봉 기준 이때요. 4,000원, 5,000원대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월봉 기준으로는 이탈 마감이 안 나왔어요. 그럼 아직 홀딩이에요. 그러면 4,000원에 매수한 게 지금 8배 정도 올랐는데 아직도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짜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연구해야 된다. 연구를 왜 해야 되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수 타이밍과 매도 포인트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매수를 들어갔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을 이제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번째 보시면 나쁜 21선과 좋은 21선 매매 기법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든지 100%의 기법은 없어요. 100%라는 건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투자했다가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100%라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을 해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있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가 실적이 계속 잘 나왔어요. 실적이 계속 양호했고 그리고 흐름도 계속 좋았고 잘 나갔어요. 근데 B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는 실적이 별로였어요. 근데 갑자기 좋아졌어요. 분명 얘가 끌리는 거 맞지만 A가 좀 더 믿음직하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요. 그러면
B라는 건 당장 테마주로 인해서 올랐지만 폭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A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A와 B를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A와 B를 구분하는 그 척도 라인을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라인을 보시면 되는데 HMM을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HMM 같은 경우는 선을 저희가 한번 그어봅니다. 자, 선을 한번 그어보는데 월봉을 기준으로 21선이 이 노란 라인. 그럼 이게 돌파 마감이 나왔다가 이탈 마감 나왔다. 근데 이 폭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저희가 느꼈을 때 내가 100만원 투자했는데 이게 만약에 70만원으로 하락해도 뭐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그 수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잘 먹혔었는가 그걸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HMM 같은 경우는 돌파 마감하고 라인이 크게 이탈이 없었으니까 가져간다 치고 이때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또 이때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잘 맞아떨어지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종목들은 예를 들어 21선 가지고 일봉으로 봤을 때 HMM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네 라고 보이는 게 있어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이 차트를 딱 보자마자 이 종목은 21선에 잘 받쳐준다, 아니면 이 종목은 60분봉 뭐 122평 차트가 잘 받쳐준다, 혹은 뭐 중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11선이 잘 맞는다 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당장 쉽지가 않아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종목은 HMM은 이런 게 더 잘 맞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1선에서 잘 맞고, 이거를 저희가 보면서 연습을 해줘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으니까 일단 처음에는 21선만 놓고 보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OCI 차트 같은 경우인데 OCI 차트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21선을 돌파하고 뭐 올랐던 건 맞는데 이 매도 포인트가 나왔다가 매수했다가 이때 매도했으면 이게 생각보다 차익이 적은 것 같아. 그리고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잘 안 맞네.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타이밍이 잘 안 맞네. 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이거 뭐 계속 본전에만 허탕질을 치네. 그럼 이 종목은 아니네 라고 걸르시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21선이 유독 잘 맞는 기업이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든 일봉으로 보든 주봉으로 보든 라인 하나만 21선만 딱 놓고요, 어떤 게 가장 잘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21선의 이 세력이 21선을 민감하게 생각하는구나, 아니구나 61선을 민감하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초보 입장에서 61선, 121선, 201선, 301선 뭐 월봉 중에서도 이제 18일선, 52일선 이렇게 하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니까 21선 하나만 보시고 어떤 종목이 잘 맞는지, 자 21선을 일봉과 주봉과 월봉을 통해서 어떤 게 가장 잘 맞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지 종목을 추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보시면서 학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OCI 같은 경우는 21선이 잘 안 맞는구나, 그럼 얘는 21선 매매 기법에 적합하지 않구나, 이거는 패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주봉을 기준으로 21선이 비교적 잘 맞아떨어지는 그 종목을 일단 대략적으로 하나 좀 보여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21선이 이탈이 나왔을 때가 이때였고요. 이게 강하게 돌파 마감이 나온 게 이때였죠. 이때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다시 하락합니다. 돌파 마감 못 나와요. 돌파 마감 나오는 게 이때, 또 매도, 강하게 돌파 마감 나오는 게 이때. 그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무작정 2만원에 매수하고 있는 것보다는 2,000원대까지 크게 손실 없이 그냥 대응을 하고 있다가 5,000원, 2,000원대 와가지고 매수를 했다면 12,000원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뭐 3배, 4배 정도 차익을 먹는 거고요. 3배, 4배 정도 차익을 먹고 다시 강하게 돌파 마감, 또 라인이 강하게 이탈 마감 나오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간 이때 뭐 매도를 했던지 다시 재매수를 했던지라고 한다면 13,000 정도에서 대략 이때 매도, 또 매수, 매도 뭐 이런 포지션을 이제 유지를 했다면
적어도 이런 풀 구간에서 막 4배씩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스타일이다 라는 거를 일단 감안하시면 좋아요. 이게 항상 다 먹힌다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더, 이 부분을 연습하시는 거 좋지만 추가적으로 승률 높이는 방법을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챕터 8과 9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21선 매매 기법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이럴 때 21선 매매 기법이 특히 잘 쓰인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10번 연습을 이제 해주시면 돼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21선 매매 기법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이거를 이럴 때 사용하면 유독 잘 먹힌다 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주식이 이렇게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막 이래요. 이러고 주주주주 이러다가 이래. 이러면 이게 차트가 좀 애매해요. 애매하죠? 애매한데 이게 유독 잘 먹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느 포인트냐면 차트가 이런 식으로 깊게 큰 파동을 그리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추세가 단발적으로 급등했다 하락했다, 횡보했다 내렸다, 이런 이상한 패턴이 아니고요. 안정적인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자, 좀 애매하긴 한데 신한지주를 제가 예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신한지주를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보시면 얘는 파동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패턴을 굉장히 자주 반복을 해요. 그러면 주식이 주가가 이렇게 쭉 오르면, 강하게 오르면 21선이 유독 잘 활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 때 21선이 따라가지고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패턴이 이상적인 것이지, 단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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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나면 21선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해가 좀 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한지주처럼 이렇게 쭉 오르면 매도, 그리고 하락했다가 올라오면서 매수, 그리고 이탈하니까 매도, 또 다시 돌파하니까 매수. 이 패턴이, 이 주기가 얘는 조금 불만족스러운데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큰 파동의 주기가 형성이 돼야 21선이 이때 매도가 되고요, 이때 매수가 되고 이런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찾는 패턴은 이런 식의 패턴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막 하는 이런 패턴은 21선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해서 신한지주가 완전 완벽한 예는 아닌데 비교적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폭이 크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코스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자고요.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보시면 대추세, 장기적인 추세를 이어갈 때는 21선 매매 기법이 잘 먹혀요. 그죠? 그리고 폭락하고 돌파했을 때 매수 잘 먹혀요. 근데 보시면 이때부터 대략 한 11년도부터 짜잘한 이런 그냥 박스 흐름만 나타납니다. 이럴 때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는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리고 할 때 21선이 크로스되고 크로스되는 이런 패턴을 찾으셔야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짜잘하게 이어지면 21선 이평도 그냥 횡보를 이어갈 수밖에 없고 저희는 매매 기법으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폭락한 종목이 21선을 돌파 마감한다. 이럴 때 매수 포인트가 비교적 잘 잡힐 수가 있고요. 많이 오른 종목이 갑자기 21선을 이탈한다. 이때 매도 포인트를 잡기가 쉽다. 많이 하락하거나 많이 오르거나 했을 때 타이밍 잡기가 쉬운 게 21선 매매 기법. 자, 그래서 정리를 좀 글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떨 때 잘 쓰인다? 많이 폭락한 종목이 21선을 돌파할 때, 혹은 많이 상승한 종목이 21선을 이탈할 때 잘 먹힌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하셔가지고 잘 익혀가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팁,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번 21선 이것만 보시고 21선만 보고 월,
주, 일봉, 기준, 과거에도 잘 먹혔던 차트, 이거를 찾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많이 하락했거나 많이 상승한 종목이 이탈할 때,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은 종목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다. 여기다가 세 번째,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21선을 애매하게 이탈했다고 매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매하게 돌파했을 때 매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아야 되고, 완벽하게 누가 봐도 나 이거 뚫었어, 혹은 누가 봐도 나 이거 이탈했어 라고 하는 시점에 매도 매수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쭉 라인이 유지되는데 애매하게 걸쳐있죠. 이거 그냥 패스. 이거 그냥 패스하시고, 애매하게 걸쳤어, 패스죠. 근데 누가 봐도 완벽하게나 이탈했어 라고 하는 이 차트가 나오죠. 그러면 매도, 셀 해주셔야 되고, 누가 봐도 나 강하게 돌파했어, 매수죠. 누가 봐도 강하게 이탈했어, 매도. 이 패턴을 기억하시라. 이건 애매하게 돌파를 했죠. 이런 거는 패스를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내가 실수했네, 이때 매도. 그리고 누가 봐도 강하게 돌파 마감했네,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팁. 첫 번째는 21선만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서 월봉, 주봉, 일봉을 기준으로 과거에도 잘 먹혔던 차트를 찾는 것. 두 번째는 많이 하락했거나 많이 상승한 종목이 이탈하거나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봐도 21선 이탈했어 라고 할 때, 이때 매도. 아니면 반대로 돌파했어 라는 게 굉장히 강할 때, 그때 매수. 이 기준을 지켜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목 그냥 간단히 컨택하자면, HMM이 그래서 굉장히 잘 먹히는 유형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나 엄청 하락했어 라고 할 때 매수 포인트가 들어왔다가 애매하게 유지되다가 뭐 매도 나왔다 쳐도요, 다시 매수. 그러면 쭉 가져가죠. 애매하니까 쭉 홀딩. 그러면 이때 들어간 타이밍, 이때 가격대가 18,000대고요. 이탈 마감한 매도가가 20만원입니다. 20만원. 그럼 10배 가까이가, 10배가 넘는 차익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때도 누가 봐도 나 많이 하락했어 라고 하고 있죠. 누가 봐도 나 제대로 돌파했어 라고 하는 게 이때 나오죠. 매수인 거죠. 그러니까 많이 하락했을 때 21선이 유용하고, 또 많이 올랐을 때 유용하다라는 거, 이 해당 사항이 되죠. 그리고 누가 봐도 과거에 많이 잘 먹혔다, 이때도 먹혔고 이때도 먹혔고, 이때 한 번 안 먹혔지만 지금 또 먹히고, 그러면 이거 뭐 괜찮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누가 봐도 21선 이탈했어, 혹은 누가 봐도 돌파했어 라고 하는 흐름, 그게 그대로 나온 거죠. 그대로 누가 봐도 나 돌파했어, 혹은 이때 애매한 건 패스. 그리고 누가 봐도 나 이탈했어 라고 할 때 매도. 저희가 보통 무릎에 사서 이제 어깨에 판다라고 하는데, 거의 이거는요, 발바닥까지는 아니지만 발등 정도에 사가지고 이 정도면 한 귓볼 정도에 팔 수 있는 그런 대응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HMM만 가지고 거래를 했다고 하면 이때 10배 먹고요, 또 이때 또 10배 먹습니다.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원래는 제가 15분씩 끊어가지고 3강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처음 올리는 또 영상이니까 2강으로 그냥 두 번째 강의를 좀 길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거든요. 다른 기법, 뭐 양봉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라인들을 이용한 추가적인 기법들,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61선과 121선 등을 활용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연습해서 한번 좋은 결과들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도 자주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